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마이다스 영양센터 한용호라고 합니다. 저는 앞서 발표하신 분들과는 다르게 리더 경험이 매우 짧은 그 초보 리더입니다. 저는 팀장님과 굉장히 사이가 좋은데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다른 분들과 어떤 소통을 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통이 원활한 구성원 중 한 명으로 선정이 돼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리더 또는 팔로워와 관계가 좋으신가요? 평소 서로 소통이 잘 되는지 궁금한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정말 소통이 잘 된다라고 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볼까요? 이렇게 없나요? 아, 네, 아무도 없는데 오히려 좋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소통을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엿듣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의도적인 건 아니고요. 퇴근 시간에 카페를 가거나 대중교통을 타면 종종 화가 잔뜩 난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종종 보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직장 동료나 팀장님, 아니 우리 팀장이 진짜 싫다, 짜증난다, 뭐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으셨겠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대부분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부드럽게 표현을 했다면, 그리고 조금만 더 명확하게 말했다면, 또 미리 사전에 공유만 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일을 잘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조직 시너지가 좋은 사람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성과를 실제로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소통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론입니다. 조직 안에 있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어떤 소통을 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의 성과와 조직 시너지가 결정된다는 건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경험적으로 보아도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소통과 관련된 좀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룹을 두 개로 나누고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결과물에 대해서 각각 이제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한 집단에서는 피드백을 하는 사람이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고 미소를 짓는 긍정적인 행동을 표현을 하면서 입으로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결과물을 피드백합니다. 한마디로 웃으면서 욕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다른 집단은 피드백을 하는 사람이 눈을 좀 가늘게 뜨고 그리고 표정을 찌푸리는 부정적인 행동을 표현을 하면서 긍정적인 내용으로 피드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칭찬을 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집단 중에 어떤 피실험자가 부정적인 감정을 더 잘 느꼈나 라고 보니까 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없이 입으로만 칭찬하는 상황을 피실험자는 더 부정적으로 느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는 메시지의 내용보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더 중요하고 소통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짤일 수도 있는데 감정을 잘 공감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통은 말의 전달력이나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은 소통의 순서를 잘 지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도 소통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우선 상대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으로 감정을 열고 그리고 하고 싶었던 말을 이성적으로 전달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소통의 순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정말 소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소통 순서는 신경과학적으로 연구한 사람의 판단 메커니즘에 따른 것입니다. 제가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든데 팀장님이나 동료들의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졌던 경험, 또는 후배에게 진심을 담아서 피드백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표정을 찡그리고 있어서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일을 정말 잘하는 동료지만 본인만 일을 잘한다고 해서 메일만 딱 보내놓고 아무 말 없이 퇴근하는 동료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하기 싫었던 경험 없으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일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과와 조직 시너지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감정이고, 소통은 서로의 감정을 연결하는 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어떤 말이든지 좋게 들리고, 기분이 나쁘면 어떤 말이든지 조금 불쾌하게 들리는데요. 이것은 신경과학적으로 인간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조금 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말하는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소통이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조직에서 실용적으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일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소통을 잘하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우선 소통을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선별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면접으로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는 국내 대학병원 간호사 채용에서 합격자들의 면접 결과가 실제 입사 후의 성과를 얼마나 예측을 하는지 검증한 자료입니다. 잘 보시면 면접으로 우수한 인재를 뽑을 확률은 우리가 동전을 던져서 그냥 랜덤으로 우수한 인재를 뽑을 확률, 그보다 아주 조금 나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은 실제 성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검을 깨알 홍보를 하자면 여검은 굉장히 우수한 수준으로 면접을 보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검증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면접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을 보는 지원자는 자신의 역량, 그 자신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입사 후에 1년 뒤에 우리가 마주할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1일차, 3년차, 10년차, 처음 입사했을 때,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보는 모습들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리고 그분들이 준비한 화려한 어떤 언변과 그리고 준비된 답변들, 그것은 조직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어떤 성과 소통과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통 능력,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면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소통을 못하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잘하는 것처럼 흉내를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통을 정말 잘하던 사람도 어떤 동기가 없다라고 하면은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소통 능력의 본질은 역량이라는 것입니다. 마이다스는 오랜 기간 인간의 성과 메커니즘이 관련이 있는 뇌의 신경학적 기능과 특성으로부터 역량을 정의하고 또 측정해 왔습니다. 그 결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서 세 가지 핵심적인 역량 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대인력과 조절력, 그리고 우리가 흔히 메타인지라고 이야기하는 통합력입니다. 자, 첫 번째, 대인력은 쉽게 말해서 눈치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상대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지 못하거나 아무도 안 듣고 있는데 혼자 계속 떠드는 사람이 있다면 대인력이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제 얘기를. 자, 여러분 회사에서 회의의 장면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제 주변에도 있는데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이렇게 대인력이 조금 부족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절력입니다. 조절력은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는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감정 그리고 행동을 잘 제어하고 통제하고 목표 중심적으로 소통이 가능하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해야 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절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연구는 8개 기업 그리고 1193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여건 결과와 실제 성과 평가 결과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다양한 산업과 직군에서 일관적으로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인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조절력입니다. 8개 기업이고 여러 가지 직군들을 저희가 골라서 또 선별을 하였고 1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재미있는 결과가 하나 더 있는데요. 개발자들에게 중요한 역량을 떠올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좀 생각이 나시나요? 보통 코딩 실력 또는 학습 능력이나 문제 해결 등을 먼저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이다스 개발자들의 역량과 성과를 실제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이 통합력, 아까 말씀드린 메타인지가 성과와 관련된 행동 지표를 일관적으로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역량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평가 항목과 메타인지는 일관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거나 또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합력, 그러니까 제가 메타인지라고도 표현한 이 역량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역량입니다. 그래서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들, 자신이 소통하는 모습을 좀 잘 관찰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또 객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이 메타인지, 통합력이 높은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선 사례와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이런 결론을 내려볼 수 있어요. 성과 중심적인 소통을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임기응변이나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면접이 아니라 소통 능력의 원인이 되는 역량,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인력과 조절력, 그리고 메타인지라고도 부르는 통합력을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이다스는 이런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그러니까 선발 도구가 되겠죠. 여검으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검의 정확도가 얼마나 높은지 유용성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화면은 기존의 선발 기준들과 여검이 실제 그 사람의 성과와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 관계가 있는지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보통 선발 도구를 평가할 때 0.21 이상이면은 활용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0.35 이상의 상관 계수를 보이면 매우 유용한 도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선발 기준들 한번 보십시오. 인성이나 적성, 면접, 학점, 그리고 학벌, 학력 같은 것들은 한참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사실 이 정도면 실제 선발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는 수준이고 그런 결과인데 우린 여전히 이 관성에 좀 머물러 있습니다. 여검을 보시면 가장 우측에 있는데 약 0.51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키의 상관관계가 0.5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은 이 여검의 0.51이라고 하는 상관도가 얼마나 정확한 수준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관계수로만 보면은 여검이 구체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얼마나 잘 선발할 수 있는지 바로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채용과 여검을 활용한 채용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장표는 전체 지원자 1000명 중에 최종 50명을 선발하는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기존 채용 프로세스로는 50명 중에서 약 16명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3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죠. 그런데 여검을 활용한 채용으로는 약 40명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80%가 육박하는 높은 수치이죠. 이것은 여검이 또는 역량이 우리의 성과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여검은 그것을 정확하게 측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제가 짧게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통은 말하려는 메시지보다 순서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긍정적인 정서를 여는 소통, 그리고 감정 소통, 그리고 이성의 순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직에서 필요한 소통은 단순히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과 중심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역량의 속성, 그것을 측정해야 이 소통 능력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지금 회사를 안 다니고 계신 분 있으시면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안 다니시면 거의 이 자리에 오실 일이 사실 없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회사를 다니거나 기업을 경영하고 계신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할 일이 남아 있는데요. 바로 구성원이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이 일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소통하는 대상에 따라서 소통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모르는 사람들, 그런 분들과 소통을 할 때와 배우자나 연인 간의 소통을 할 때, 그리고 놀이공원에서 날 보며 웃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소통을 할 때 우리의 태도나 말투, 그리고 표현하는 언어가 모두 조금씩 다릅니다. 상황에 맞게 우리의 역할을 바꿔가며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는 상황이나 의지에 따라서 소통하는 방법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재적인 소통 역량, 그 세 가지 역량은 변하지 않지만 이 소통 기술은 일종의 연습과 훈련을 반복하고 습관화해서 이전보다 좋은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이다스에서는 소통을 잘하기 위한 세 가지 소통 기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긍정기술, 전략기술, 그리고 성찰기술입니다. 먼저 긍정기술은 대인관계에서 소통할 때 필요한 기술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어떤 상황을 회피하기보다는 조금 접근하는 행동을 하는 기술입니다. 앞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가 시켜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자발적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것도 어쩌면 어떤 기회에 회피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제가 긍정적으로 접근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전략 기술은 주로 우리가 일을 할 때 필요한 소통 기술입니다. 고객 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고객 가치를 생각하며 성과 달성을 위해서 변수를 제어하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성과가 잘 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다스와 여러분이 많은 HR 솔루션들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고객 가치에서 시작이 됐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과 소통을 하면서 고객 중심적으로 이 제품들을 더 잘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찰 기술은 나 자신과 소통하는 기술입니다. 잠깐 시간을 내서 하루를 회고하고 성찰하는 기술인데요. 이건 우리가 습관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를 마감할 때 일기를 쓰거나 잠깐의 기록을 하거나 그리고 오늘 하루 어땠는지, 내가 잘했던 것은 무엇인지, 좀 아쉬웠던 것은 무엇인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은 좀 고쳤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성찰 기술입니다. 조금 당연해 보이는 이 세 가지 소통 기술을 습관화하기 위해서 마이다스는 뉴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사내 소통 기술의 함양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통에도 올바른 순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서와 감정, 이성의 순서로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둘째, 소통 능력의 핵심은 바로 역량이다. 그 역량은 세 가지였습니다. 대인력, 조절력, 그리고 우리가 메타인지라고도 부르는 통합력입니다. 동시에 마이다스에서는 이 역량 검사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역량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측정하고 또 선발에 활용하는지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소통 기술은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으로 특별한 것이 아니고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브로셔를 보시면 오늘 이 세션의 주제는 사람을 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마이다스는 오랜 기간 사람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연구와 도전을 반복해 왔습니다. 누군가는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사람에 집착을 하는가? 저희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사람에게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HR 담당자 분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과학적이고 더 정확한 방법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이렇게 얻은 실용적 가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조직이,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팀이 성과를 잘 내면서 조직 시너지도 긍정적으로 만드는 동료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즐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답답한 동료들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들이 많은 조직이라면 우리의 일상 속 대화도 그리고 우리의 일도 조금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이거나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친구이거나 누군가의 남편이거나 누군가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누군가의 리더이거나 팔로워입니다. 우리는 서로 관계 속에서 함께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을 잘하고 주변 동료들과 좋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좋은 소식으로 계속 소통하는 시간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